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에 재학 중인 응용시스템학과 2학년 이원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 20학번 전예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산업융합학부는 간단히 말해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비즈니스 경영들을 큰 틀로 두 개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배우고 그 과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부라고 저는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싶고요.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는 다른 학과처럼 총 4년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의 전공 학점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이 학점을 다 채우시면은 졸업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국수사과형의 커리큘럼 그렇게 공통 소양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많은데요. 저 때 라떼랑 좀 달라가지고 우리 예지 씨가 지금 배우고 계신 1학년 그 커리큘럼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배웠던 과목은 전공 기초 과목과 교양 필수 과목이었는데요. 학술 기초 영어 회화 과목과 논리적 사고와 말하기, 산업융합 입문, 그리고 대학 수학 과목 이렇게를 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사이버 강의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1학년 때 1인 미디어와 융합 컨텐츠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뭐 유튜브에 대해서 편집하는 그런 것도 배우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응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조직 관리나 이런 기술 관리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배워서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할지, 물적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리더라면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회사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건지 그러한 경영학의 기본을 다루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융합 전공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자바나 파이썬, 뭐 C 언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2학년 때 배운 것을 토대로 좀 더 심화 과정을 배우는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학년은 이제 1, 2, 3학년 때 배웠던 거를 토대로 졸업 논문을 쓰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학년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었던 게 대학 수학이라는 과목인데 대학 수학이라고 해서 근데 또 마냥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방정식, 부등식, 뭐 벡터, 함수 이런 거를 배우긴 하는데 교과서에 나온 그 기본 내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라 조금만 예습 복습만 하시면 충분히 잘 따라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2학년 1학기밖에 안 다녀가지고 전공 수업을 많이 못했지만 공업경제학하고 기술경영 개론을 좀 꼽고 싶어요. 일단 공업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에 대입하면은 가장 간단한 과목이어서 공식만 좀 알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면 좀 비교적 원활한 수업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성적을 잘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뭐 이 사업에는 이러한 효율이 있고 뭐 이 사업에는 이만큼의 리스크가 있고 그런 거를 구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경영 개론은 말 그대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있고 자기가 회사를 이끌어갈 때 어떤 마인드로 이끌어갈 건지 다른 회사,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전반적인 과목이어서 저에게는 좀 재밌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1학년 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7시에서 10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되고 목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과목을 들었어서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1시부터 4시 이렇게 과목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저 1학년 때는 저희가 회사가 보통 오후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수업 시작 무조건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3시간 동안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쉬는 시간 조금 들어있고 과목 하나당 이제 두 타임으로 나눠서 1번 타임 수업하고 뭐 10분 쉬고 또 두 번째 타임 수업하고 밤 10시 조금 이전에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수강 신청을 해보니까 요일도 정해져 있고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도 정해져 있고 교수님의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른 학교에 비해 짜여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대신에 2학년 때부터는 전공이 나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좀 세분화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학년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셔가지고 많이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 1학년 때는 저는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햇달이나 배드민턴 동아리, 라켓, 축구, 풋살 동호회도 좀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1학년은 또 1학년 수업 들으면서 학교 적응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하면 뭐예요? 또 술 마셔야 되고 술 마시면 또 뭐예요? 또 집에 못 들어가고 또 다음날 또 회사 들어가고 회사 또 출근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좀 바쁘게 보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선배님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일단 한양대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아리랑 소모임 활동이 정말 많아요.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햇달이라는 동아리도 있었고요. 볼링에 대굴링,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달콤한 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워터홀릭, 드론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GDP, 노래를 직접 만들고 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슬레이트 이렇게 뿔을 알리고 유기견 보호 캠페인이나 이런 다방면으로 캠페인을 짜서 활동하시는 시나브로 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구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관람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파이터즈 이러한 것들로 크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산소라고 해서 산용인들의 소모임이라는 또 줄임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고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 소모임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소모임과 동아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동아리는 약간 정식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모임은 개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터디 활동도 있고요. 뭐 스터디도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했었지만 1학년 때 뭐 대학 수학이나 영어를 뭐 스터디하는 그런 것도 있고 브루마블이나 뭐 루미큐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드게임 소모임도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들어가 있었지만 뭐 풋살이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골비어스 이런 소모임도 있고요. 또 설명을 또 이어가자면은 뭐 스터디나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뭐 메이플 스토리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 소모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는 다른 대학교의 수시 전형보다 비교적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안 써도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는 꼭 쓴다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 방금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고등학교 서류만 내시고 재직 요건 3년을 충족하신 분들은 모두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리 씨는 아마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금세자. 반장 부반장 이런 활동들도 하고 성적 관리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저는 댄스 동아리를 했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 싶으시면은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도? 저 같은 경우는 한 23장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기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많이 써주셔가지고 선생님 중요하죠. 네. 선배님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8년 전이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저도 막 10장대 그 장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생기부가 이렇게 꽉꽉 채워지진 않아서. 근데 보시면은 뭐 생기부 많은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 생기부 많은데 떨어지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생기부가 적은데 붙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생기부 장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을 잘 못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어가지고 EBS로 짧게나마 인강을 살짝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대면이어서 과제가 조금 많기는 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준비할 정도의 양이었던 것 같고 시험 기간에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은 문제 없이 학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지 근무가 없어서 퇴사를 하고 주간 교양을 듣거나 다중 전공, 복수 전공을 하는 학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휴학의 경우는 제가 1학년이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선배님 학우분들 중에 휴학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군대 입대하시는 분들, 해외나 뭐 결혼 준비 이런 걸로도 휴학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융합학부를 다니면서 다른 전공을 선택하시는 게